9월은 모든 자산 시장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락하고 왜 결국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이번 영상에서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토벤입니다. 오늘 비트코인이 꽤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면 먼저 어제 발표된 미국 ISM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예상치보다 하회했고 GDP 발표 또한 예상치보다 0.5%나 하회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다시 한번 크게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또 일본의 중앙은행 BOJ에서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말로 엔캐리 트레이드 문제까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해 공포감을 조성했죠. 제가 저번에도 이 문제들은 언제든 단기적 조정 재료로 쓰일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역시 이렇게 조정이 또 나와버리네요. 비트코인의 역사적인 가격 패턴을 보면 9월달은 6월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평균값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달입니다. 물론 이 패턴이 매년 반복되지는 않았지만 9월달은 통상 66%의 확률로 하락했습니다. 이런 지표가 존재하는 데는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오늘은 이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의 회계연도입니다. 미국의 회계연도는 9월 30일에 마무리됩니다. 이 시점은 기업들이 지난 1년간의 매출, 비용, 자산을 모두 정리하여 재무제표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정 상태를 한눈에 보여주는 문서로 투자자와 규제기관에게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 회계연도 마무리 시점에 맞춰 가능한 재무 상태를 안정적이고 탄탄하게 보이도록 노력합니다. 이는 기업들이 이 시기 동안 유동성을 강화하려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집에서 편하게 막 살다가 갑자기 부모님 온다고 하거나 손님이 찾아올 때 부랴부랴 집 치우는 상황과 비슷하겠네요. 그렇다면 기업들은 어떻게 유동성을 강화할까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영래포 잔고입니다. 영래포란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연준에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금융거래를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가 은행에 돈을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즉 금융기관들이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투자보다는 안전한 연준에 예치하고 그 대가로 투자보단 적을지라도 안정적인 이자를 받는 것이죠. 지금 현재 영래포 잔고를 확인해 보시면 8월 한 달 동안 잔고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원래 영래포 잔고가 증가한다는 것은 시중에 풀려있는 잉여 유동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최근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잉여 유동성이 많은 상황이 아니라 유동성이 너무 없기 때문에 관리하기 위해서 영래포 잔고를 기업들이 채워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동성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로 지금 미국의 재무부 계좌 TGA 잔고가 꽉 차 있습니다. TGA 잔고의 돈은 미국 경기 부양책을 위해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TGA 잔고를 보면 코로나 시기 동안 미국 정부가 유동성을 대규모로 풀어준 이후 현재는 대규모 국채 발행을 통해 다시 잔고를 채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채 발행은 미국 정부가 돈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 재정 적자를 메우거나 경제 부양책을 시행하기 위해 자금을 마련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미국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고 이를 통해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게 됩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국채 발행을 통해 TGA 잔고를 빠르게 채웠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유동성을 흡수하는 효과를 일으키죠. 이렇게 TGA 잔고가 늘어나면서 시중에 남아있는 유동성은 감소하고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유동성 감소를 대비하여 영래포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서 영래포 잔고가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면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9월달 비트코인의 평균값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에는 이러한 회계연도 종료 시점의 유동성 축소가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지표와 패턴을 무시하고 비트코인이 상승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역사적으로 상승하지 못한 데에는 위와 같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희망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도 지겹게 들으셨겠지만 9월에 연준은 금리 인하를 확정하고 있고 최소 75bp에서 100bp 인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인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재무부가 TGA 잔고를 채우기 위해서 잔뜩 찍어낸 국채를 샀던 사람들이 이제는 국채를 팔게 될 것입니다. 이유로는 금리와 국채의 가격은 반비례합니다. 금리가 높을수록 국채는 싸고 금리가 낮을수록 국채가 비싸지는데 그렇다면 연준은 지금 몇 년 동안 금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국채를 높은 금리에 샀던 사람은 이제 수익 실현을 하겠죠. 실제로 미국이 금리를 계속 내리고 있지 않자 국채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금리 인하로 그동안 팔지 못했던 국채가 대규모 현금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채는 안전한
자산이기에 안전한 자산에서 돈을 빼면 주식, 부동산 같은 조금 더 리스크가 있고 수익률이 좋은 자산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크립토 시장에도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9월 금리 인하 후 바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국채를 판매하고 또 회계 연도가 끝나고 TGA 잔고와 영래포 잔고를 풀면서 지중금이 증가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간을 갖고 난 후에 비트코인은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금 혼자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계속 매매일지를 쓰고 있는데 꽤 큰 수익 중입니다. 지금은 제가 아직 부족하고 구독자가 별로 없어서 오픈하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꼭 텔레그램 공유해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이 유동성 문제에 지금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온체인 데이터 실현 손익 차트를 확인해 보시면 현재 지금 실현 시가총액이 고점 이후 상승하지 않고 있고 실현 시가총액 순변화는 아직까지 양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많이 줄어든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뜻은 고점 이후에 수익 실현을 하고 투자자들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 미실현 손익 MVRV 지표를 보시면 미실현 손익 또한 많이 줄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위치에서 강세장이냐 약세장이냐로 많이 갈리기도 했습니다. 21년 불장 직전의 MVRV 지표 위치와 22년 하락장 직전 MVRV 위치를 보시면 지금의 위치와 비슷한 위치인 걸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지금은 강세장으로 전환이냐 약세장으로 전환이냐 중요한 갈림길에 놓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 청산 변동성을 확인해 보시면 청산 변동성이 크게 줄어든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산 변동성이 줄어들었다는 건 가격의 변동성이 줄어들었다는 걸 의미하죠. 가격의 변동성이 줄어들었다는 건 곧 변동성이 나올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폭락이냐 폭등이냐로 갈린 가운데 긍정적인 신호로 지금 현재 시장의 균형을 평가할 수 있는 차트인 셀사이드 리스크 라티오 차트를 보시면 오실레이터가 많이 내려온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지금 현재 매수했을 때 감당하는 리스크가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하락장과 비교를 해보셨을 때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단기적인 가격의 방향성은 떨어질지 올라갈지 몰라도 지금 매수하기에는 충분히 괜찮은 자리라는 것이죠.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곧 변동성이 나올 타이밍이다. 하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으니 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락이 나온다고 한들 지금 자리는 매수하기에 리스크가 크지 않은 자리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공포의 9월 시작입니다. 물론 단기적인 방향으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이후 풀게 될 유동성은 자산 시장에 엄청난 펌핑을 넣어줄 것이기 때문에 이번 9월 악착같이 버티시고 꼭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